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RNN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 RNN 구조를 통해서 작업하는 여러 가지 이 NLP 모델들에 대해서 몇 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 CNN에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리고 뭐 RNN 셀, 뭐 LSTM 셀과 같이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이들 사용되는 최신 구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블록 트랜스포머를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고, 오늘 이제 트랜스포머를 배운 다음에 이 딥러닝에서 가장 필수적인 최신 모델들, 이 트랜스포머를 빌딩 블록으로 하는 모델들, 버트나 GPT 같은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모델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랭귀지 모델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배웠습니다.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RNN, 뭐 바이 LSTM이든 그냥 일반 RNN이든 이 RNN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코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디코더를 붙여가지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조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어텐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어텐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에 이루어진 이 RNN 구조에서 이 인코더 부분의 맨 마지막 셀을 이 셀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할 때 다양한 두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정보를 다 컨텍스트 벡터에 압축해야 되니까 컨텍스트 벡터에 대한 디멘저널리티에 이제 바운드가 된다라는 점이랑 이제 멀리 있는 정보가 여기까지 이제 전달되는 데에서 이제 좀 유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단점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스테이트가 보틀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 구조가 나왔었는데요. 어텐션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인코더에서 이제 모든 스테이트를 다 생성을 한 후에 디코더에서 각각의 이제 아웃풋을 낼 때마다 원래는 컨텍스트 벡터를 참고하던 것을 이제는 앞에서 계산한 모든 인코더 RNN 셀에 값을 참고해가지고 디코더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할 이 디코더의 셀을 ST, 네, 지금 T 시점에 아웃풋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S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참고할 이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각각의 인덱스마다 i를 붙여서 h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현재 나의 이 디코더 셀의 스테이트와 내가 참고할 앞부분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내적시켜서 어텐션 스코어를 먼저 얻고요. 그 다음에 이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 그냥 실수형인데 이 실수형의 스코어를 이제 프로바빌리티처럼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즉 값이 0부터 1까지 나오고 서메이션을 했을 때 1이 되는 프로바빌리티처럼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가지고 다음 같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인코더 셀의 값들을 웨이티드 서메이션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attention output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attention output을 구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원래 맨 마지막 벡터를 컨텍스트 벡터처럼 사용을 해줬는데 이 attention output을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처럼 사용한다. 즉 내가 이 디코더 셀과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이제 문장을 제너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음, 네, 현재 이제 문장, 단어 하나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뭐 어떤 인풋이 왔었는지를 참고해서 이 문장을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때 어떤 걸 참고하냐면 이 컨텍스트 벡터. 여기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 컨텍스트 벡터, 여기 어텐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벡터를 참고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어텐션을 통해서 나온 이 벡터는 지금 나의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현재 위치에 가장 걸맞는 컨텍스트들이 잘 조합돼서 만들어진 벡터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마다 컨텍스트 벡터를 그 해당 위치에 가장 적합한 컨텍스트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어를 생성을 하는 것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가장 간단한 어텐션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이 어텐션 아웃풋 컨텍스트 벡터 값이랑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트네이트 시켜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래는 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 입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 대한 프로버빌티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프로버빌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은 아르그맥스 프로버빌티가 가장 높은 값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빔서치 등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배우면서 맨 마지막에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더 제너럴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히든 스테이트의 디코더 스테이트를 이제 쿼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코더 스테이트를 밸류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을 하는 이 과정을 어떤 쿼리에 대해서 현재 내가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그 위치, 그 디코더 위치에 있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쿼리에 대해서 어떠한 밸류가 가장 적합한 밸류인지 찾아서 그 밸류에다가 조금 더 주의를 집중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쿼리, 나의 현재 문장을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이 앞부분의 문장의 어떠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인가를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해결을 해준다. 이걸 계산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딱 보면서 이제 쿼리하고 밸류라고 하는 값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쿼리랑 밸류만 보지 않고 이제 쿼리 키 밸류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인포메이션 맵이나 인포메이션 서치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옆에 왼쪽과 오른쪽과 같은 이런 구조, 즉 키마다 어떠한 밸류가 어사인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맵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맵이든 뭐 딕셔너리든 뭐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웹 설치할 때는 상관없어요. 이때 어떤 정보, 어떤 값들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떤 뭐 질문을 내린다든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는다든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제 쿼리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쿼리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때 이 쿼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이 쿼리랑 동일한 키가 이 맵 안에 있는지 먼저 찾고 그다음에 여기 이 키들 중에서 나의 쿼리랑 동일한 키가 있으면은 그 키 안에 있는 이 밸류의 값을 찾아가지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이 맵,
파이썬 딕셔너리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참고할 때 어떤 키워드를 딱 주고 그것이 이 키 안에 있으면은 그 키에 속한 밸류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날리는 이 키워드가 바로 쿼리가 되겠고요. 딕셔너리 안에 이제 밸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값이 키, 그리고 그 키에 대응하는 값이 이제 밸류가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맵이나 간단한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컨텍스트나 여기에서는 이 쿼리랑 이 키가 항상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쿼리와 이 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키에서의 밸류를 리턴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유사도를 모두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기준으로 유사도가 더 높은 애의 밸류 값을 더 많이 가져오고 유사도가 낮은 키의 밸류 값을 좀 적게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웨이티드 시켜서 밸류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바인데요. 이러한 이 검색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리트리버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도 쿼리랑 키랑 밸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디코더에서 워드를 생성을 할 때 인코더의 부분을 잘 참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잘 참고를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쿼리를 날려줄 거예요. 근데 쿼리를 어떤 걸로 날릴 거냐면은 디코더의 셀 스테이트로 쿼리를 날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그래서 참고를 할 거냐면은 이 쿼리랑 가장 유사한 키를 갖고 있는 그 단어 위치. 앞에 이제 인코더 문장에서 현재 쿼리랑 가장 유사한 키 값을 갖고 있는 그 위치의 정보를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위치의 정보,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있는 그 키 안에 매핑되어져 있는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에서는 이 쿼리를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고자 하는 키를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그리고 밸류도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갖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이제 질문할 때 이제 얘기를 해줬듯이 이 벡터를 내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랑 키 사이,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키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사한지, 쿼리와 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해주고 그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유사도가 가장 높은 밸류를 가지고 와도 좋지만 다양한 다른 정보들을 조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텐션 스코어에 기반을 해서 이게 어텐션 스코어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밸류를 많이 가져오고 적으면 밸류를 적게 가져오서 그걸 서메이션, 합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밸류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텐션 스코어를 그대로 그 웨이티드 썸의 웨이스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서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폼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밸류에 대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어텐션 메커니즘인데 그런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인코더, 디코더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부가적인 형태로 RNN 셀 붙어 있을 때 RNN 셀으로 이 히든 스테이트가 다 만들어졌을 때 좀 부가적인 기능으로 부가적인 뭐 오퍼레이션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어텐션 메커니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원래는 이 어텐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부수적인 오퍼레이션 정도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격상시켜서 내가 원래의 주인이던 RNN을 빼버리고 이 어텐션만 가지고서 연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텐션만 가지고서 이 레이어를 쌓는 것, RNN을 빼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RNN을 이용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어텐션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죠? 그 보틀렉으로 사용이 되던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전체 히든 셀들을 다 참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직 이 계산 관점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RNN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시퀀셜하게 계산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계산들을 다 해준 다음에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 즉 RNN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계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RNN을 그냥 제거해 버리고 어텐션 메커니즘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할 건데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문장 그대로에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바로 적용을 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인코더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장에 대한 정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소스 문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 임베딩에서는 이제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장이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RNN을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마지막 인풋으로 그렇게 문장을 종합을 했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이 RNN을 이용을 해가지고 셀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문장에 종합된 벡터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종합하기 위해서 RNN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인풋으로 이렇게 계속 집어넣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냥 얘를 이렇게 통합시켜가지고 RNN으로 시퀀셜하게 문장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문장을 종합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장을 여기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레이어를 하나 입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제 인베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여기다가 RNN이 아닌 레이어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단점이 있게 됩니다. 뭐 기존에 있던 RNN이 아닌 다른 레이어 뭐가 있죠? 덴스 레이어 하나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덴스 레이어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정보와 다른 멀리 있는 정보 사이에 대한 연관성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다른 레이어가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어텐션만 이용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문장의 정보를 그냥 잘 종합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입니다. 우리 어텐션은 이제 디코더 셀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고 인코더 셀 스테이트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소스 문장이 어느 정도 있고 소스 문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지는 문장이 계속 있을 때 그때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했었죠. 여기서는 근데 이 소스 문장 그 자체에다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에 대해서 이 어텐션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얘 이름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앞에 그 시퀀스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퀄이랑 키랑 밸류를 각각
디코더, 인코더 스테이트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젠 디코더 부분이 없고 인코더 부분에서만, 즉 어떤 하나의 문장에서만 이 어텐션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의 각각의 워드가 다 쿼리 키 밸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의 모든 그 벡터가, 모든 워드가 그냥 워드 인베딩이 된 어떤 벡터죠. 이 벡터가 이제 쿼리가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밸류가 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얘를 쿼리로 했던 거를 각각의 원래 하나의 문장에서 각각의 워드를 쿼리로 한다라고 하는 거 외에 달라진 게 없어요. 계산 과정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래 앞에서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써놨던 이 식에서는 지금 디코더 그리고 인코더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테인션 스코어 구할 때 여기 디코더 스테이트, 인코더 스테이트에 내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컨텍스트 벡터 구할 때 이 인코더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각각의 이 디코더, 인코더 스테이트의 역할은 각각 쿼리, 키,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쿼리, 키, 밸류가 되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지금 쿼리를 Q라고, 키를 K라고, 밸류를 V라고 하고 그 가까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키와 쿼리와 키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우고 그 소프트맥스 펑션의 값을 웨이스로 해가지고 밸류의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보여주면은 바로 이게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 됩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 이 문장에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워드 위치에다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 해당 자리에 나오는 아웃풋은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를 쿼리로 해서 다른 단어들을 키로 해가지고 걔네들과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서메이션한 아웃풋이 돼요. 즉 다른 문장 부분들을 키와 밸류로 하고 얘를 쿼리로 했을 때의 아웃풋이 이 해당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이 아웃풋을 구해주면은 나의 현재 워드가 다른 그 워드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각각의 워드가 쿼리, 키, 밸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이브하게 가까이 워드 XT를, 그러니까 워드 인베딩된 벡터 X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냥 쿼리, 키, 밸류로 바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뭔가 부족하죠. 왜냐면은 쿼리, 키, 밸류는 이제 개념상 조금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냥 똑같은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 사용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쿼리랑 키랑 밸류들이 이제 각각의 XT랑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 쿼리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파라미터 행렬 하나, 키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행렬 하나, V를 만들기에 적합한 행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X를 살짝 바꿔줍니다. 그래서 쿼리랑 키랑 밸류가 각각 다른 역할을 조금씩 하도록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충실해지고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잘 하도록 이 XT를 그 매트릭스 W를 통해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텐션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앞에 일단 그냥 원래 어텐션 메커니즘보다 하나 더 발전했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키랑 쿼리 키 밸류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 구해주고 어텐션 웨이트 구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아웃풋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어텐션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아웃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예 함수로 어텐션하고 K, V를 인풋으로 넣어서 나오는 값이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이 이제 어텐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벡터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벡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은 조금 컴퓨테이션이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이거 복잡해지니까 이걸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 쿼리, 밸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고 어텐션 스코어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행렬 두 개를 곱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거쳐 가지고 이거 네 개를 다 거쳐 가지고 만든 매트릭스를 한 번에 이렇게 수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이 밸류 앞에 곱해지는 이 A가 소프트맥스 2고 2는 QK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쿼리랑 키와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수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수식을 이제 어텐션의 아웃풋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어텐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와 쿼리 사이의 더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시뮬러리티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을 얼마만큼 줘야 될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밸류랑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을 빌딩 블록으로 하나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수식에서 소프트맥스 QK 트랜스포즈 V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작업은 거의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딩 블록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처음에 한번 배웠을 때,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배웠을 때 그냥 리니어하게 이제 수식을 연산을 하면은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은 거나 레이어를 하나 쌓은 거나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쌓았을 때 뭘 해줬었냐면은 거기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붙여가지고 넌 리니어하게 아웃풋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넌 리니어리티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이 셀프 어텐션 얘를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 줄 수 있는 형태의 빌딩 블럭이 되게 하는데 배리어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서 어떠한 레이어를 쌓을 때 중요한 점은 그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의 위치 정보가 잘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RNN으로 시퀀셜하게 인풋을 넣었던 것도 각각의 인풋의 위치 정보를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어 준 거였는데요. 이 어텐션을 했을 때 순차 정보를 아예 잃어버리면은 어텐션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원래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던 그 위치 정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위치 정보를 유지하게 해줄 것인가도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이제 해결을 하면은 이 셀프 어텐션 얘를 이렇게 레이어처럼 빌딩 블록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셀프 어텐션을 계속 여러 개 붙여 가지고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쌓듯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쌓듯이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점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런 리니어리티가 부족한 것이면은 그냥 셀프 어텐션 위에다가 그냥 다른 레이어를 추가로 쌓아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쌓은 뒤에 무조건 이렇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넌 리니어리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텐션 아웃풋에 대해서 이 피드 포워드 레이어, 덴스 레이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로부터 나온 아웃풋이 이 전체로부터 나온 아웃풋이 이 인풋에 대해서 넌 리니어리티를 조금 더 부과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셀프 어텐션과 항상 쌍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또 다른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잘 해서 인풋에다가 아예 넣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인풋을 넣을 때, 그 각각의 쿼리 키 밸류를 넣을 때 그냥 넣지 말고 여기에다가 어떤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를 묻혀서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치 정보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함께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정보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위치 정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0개의 뭐 10개의 워드가 있을 때 첫 번째 거를 뭐 1, 두 번째 거를 2, 세 번째 거를 3 이렇게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는 그 벡터 즉 QKV의 그 원래 값들에 대한 정보를 너무 사라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장 적절하게 이 포지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인코딩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처음에 이 셀프 어텐션 만들 때 사람들이 이제 제시했던 거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인덱스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원래의 그 K, Q, V의 벡터의 디멘셔널리티만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줬더니 다음과 같이 이게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 5, 6, 7, 8, 9 해서 이렇게 계속 인덱스가 증가할 때에 각 P에서의 각각의 디멘전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1일 때 P 벡터, 2일 때 P 벡터, 3일 때 P 벡터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인덱스가 바뀔 때 이렇게 P의 값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러면서도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P를 구성을 했더니 이것으로 충분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부분에 있던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더해서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어텐션 레이어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 거죠. 혹은 이런 P 말고 다른 P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P도 이 모델을 통해서 학습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 주기 함수를 사용을 하든 뭐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든 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과 함께 넣어주고요. 인풋과 함께 넣을 때에도 앞에서는 덧셈을 통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넣어줬는데 그렇게 더하지 않고 뭐 컨캣하는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앞부분에 사람들이 했던 게 이 더하기 방식이니까 그냥 더하기로 충분하더라.
누군가 한 명이 해 놓으면은 그걸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 원래 방법을 고수하게 되죠. 그냥 그래서 더해 가지고 인풋으로 집어넣는 형태로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사용을 해서 우리가 레이어 하나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 레이어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레이어들을 계속 여러 개 쌓아서 하나의 또 다른 커다란 빌딩 블록, 조그마한 레고를 쌓아서 더 큰 레고를 만든 것이 이 다음에 배울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NLP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좋은 빌딩 블록으로 취급이 되는 메커니즘인 네, 그런 레이어 그런 모델인데요. 이 어텐션은 원래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즉 인코더 투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아키텍처였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안에 인코더 부분 그리고 디코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코더 디코더 구조,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구조였는데요. 이거를 근데 이 잘 만든 이 구조를 이 NLP에서만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NLP에서는 당연히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당연히 다른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비전에서도 혹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를 빌딩 블록으로 한번 모델을 쌓아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얘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을 배운 거예요.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얘를 배우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 배운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구조가 들어가는지 이 복잡한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어텐션, 이 셀프 어텐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에 무조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써야 된다 했는데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n번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를 붙인 그 블록을 n개 쌓아가지고 인코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이거를 n개 붙여서 인코더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이렇게 만들어지고 크게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이 디코더 쪽으로 넘어가서 디코더 만들어내고 이 디코더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각 단어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돼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바빌티가 아웃풋으로 각각의 단어마다 나오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는 인풋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인코더니까 인코더 부분에서 각각의 단어를 읽어가지고 그것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단어를 먼저 인베딩하고 거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 PI를 더해가지고 인풋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그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하냐?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이 인코더를 지금 현재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까지 쌓아가지고 빌딩 블록으로 만들어놨지만 그걸 그냥 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법들을 계속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기법들이 추가로 더 필요해 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다른 기법들을 다 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셀프 어텐션 앞에서 봤던 그 구조죠. 이 셀프 어텐션에다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쌓은 그 구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 쌓고 한 개 쌓고 이런 식으로 쌓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 인코더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두 개 쌓아서 인코더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이 마지막 인코더 부분에서 나온 그 아웃풋이 이 디코더 부분에 들어가도록 해줄 거예요.
디코더 부분에 들어가는데 여기 첫 번째에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레이어 한 개. 그 다음에 또 그 레이어 비슷한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피드포드 유저까지 적용을 해서 이것들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입혀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앞부분, 인코더 부분과 트랜스포머의 뒷부분, 이 디코더 부분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개념을 조금씩 더해 가고 내가 지금 어텐션이랑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만 배웠는데 지금 얘는 무엇이고 얘는 무엇이고 멀티헤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디코더 셀에서 문장을 제너레이트 할 때 앞부분을 전체를 다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어텐션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인코더를 볼 때에는 이 셀프 어텐션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문장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쿼리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과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어텐션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단어들을 어텐션 하는 방식으로 어텐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코더를 만들 거고요. 뒷부분에 이제 이 디코더와의 셀프 어텐션이 들어갈 때는 그 셀프 어텐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디코더 부분에서 이 어텐션을 적용을 할 때 얘를 쿼리를 해가지고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뒷부분에 아직 생기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단어 앞부분에 대한 단어들만 이렇게 어텐션 하도록 계속 이렇게 찾아보도록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이런 인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디코더 셀프 어텐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셀프 어텐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빌딩 블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를 인코더를 이 셀프 어텐션과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바로바로 쌓아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트레이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그냥 잘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기법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법.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레지듀얼 커넥션, 두 번째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세 번째, 이 스케일링 닷 프로덕트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 레지듀얼 커넥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레즈넷 배울 때 한번 배웠던 개념이죠. 그 현재에 있는 이 레이어 보통은 이 인풋이 이 레이어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을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레지듀얼 커넥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거친 이 아웃풋에다가 그 레이어의 인풋을 바로 더 붙여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값이 이렇게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레이어에서는 레지듀얼 값만 이게 러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에요.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는 이러한 형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이러한 형태의 조금 더 좋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꿔줄 수가 있어가지고 트레이닝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이제 어텐션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시켜서 훈련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면은 원래의 인풋의 값에 있던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시프트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레이어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음과 같이 시켜주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스케일드 더트 프로덕트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KQV는 우리가 W 매트릭스에다가
그 input representation을 벡터 형태로 만든 X 행렬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준 그 행렬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장의 길이만큼 옆으로 큰 행렬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길이만큼 행렬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 아웃풋도 문장이 크면 클수록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문장이 크면 클수록 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프로파게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문장에 대한 문장의 길이에 이제 비례하는 값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 얘네의 이 아웃풋의 스케일을 소프트맥스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스케일 더트 프로덕트 이제 어텐션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텐션의 아웃풋으로 어텐션 함수 Q와 K와 V를 인풋으로 받는 어텐션의 아웃풋으로 이 함수의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무엇이냐면은 셀프 어텐션을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잡한 문장을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인코딩을 할 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떤 이 쿼리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더 어텐드 해야 될지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배우게 될 건데요. 근데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워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다른 때는 또 다른 워드가 중요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마다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 주의 집중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하나로 딱 고정을 해 놓으면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분도 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내가 나중에 얘를 프리트레인드 레이어로 사용을 해서 다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 때에도 조금 더 편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어텐션을 이제 중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텐션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 집중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텐션을 여러 개 붙여서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텐션을 여러 개 이렇게 쌓아서 같은 인풋을 받는 어텐션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붙여준 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근데 멀티 헤드 어텐션은 이제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래의 이 어텐션에서의 디멘저널리티와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의 디멘저널리티가 같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에 대한 디멘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도록 각각의 쿼리 키 밸류를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헤드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을 이렇게 컨캐트해서 걔를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최종 아웃풋으로 사용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어텐션을 각각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어텐션을 H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H번 어텐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을 H번 더 하게 될 것 같지만요. 행렬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 H개의 어텐션을 한 번에 내가 어텐션 한 번 할 때처럼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더 늘리지 않고 역할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쿼리가 여러 개의 단어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텐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어텐션을 멀티헤드 어텐션을 붙이고 앞부분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을 하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네,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은 여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를 배우고 얘도 배우고 멀티헤드 어텐션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얘를 앞부분에 인풋을 add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add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에서 아웃풋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집어넣어야겠죠. 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집어넣을 때에도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 만들어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이제 n번 반복을 똑같이 해주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인코더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디코더 부분을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디코더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코더를 이제 셀프 어텐션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배웠으니까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코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디코더를 만들 때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할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각각의 단어를 쿼리를 해서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는데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단어를 내가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먼저 봐버리면은 내가 뒤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데 먼저 봐버리면은 치팅하는 거와 이제 비슷한 효과겠죠? 맞아요. 우리가 디코더가 하는 거는 이 랭귀지 모델 문제예요. 어떤 문장을 계속 만드는 건데 뒤에 있는 단어를 미리 봐버리면은 앞부분에 그 정보가 다 노출돼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에 잘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스킹을 뒷부분에 해주는 식으로 어텐션을 붙여줍니다. 네. 여기 잘못 썼네요. 마스크.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퓨처에 대한 단어, 그 인포메이션을 감추고서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 디코더 부분에서 이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키랑 밸류를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셀프 어텐션에서 이 매트리스 형태의 칼큘레이션을 하던 거를 할 수가 없고 하드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네, 처음부터 얘네들의 단어들을 우리가 이 디코더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이 단어들을 다 각각 어텐션 해줄 건데 뒷부분의 단어들도 어텐션을 해줄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그냥 아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어텐션 스코어가 뒷부분에 있는 단어를 이제 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구할 때 그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아웃풋을 구할 때 뒷부분에 대한 값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냥 이 어텐션 스코어를 얘로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어텐션 아웃풋에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아예 다 무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 부분에서 이렇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트레이닝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어텐션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어텐션만 했었는데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냥 RNN을 이용을 했을 때 적용하던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또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또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을 이제 디코더 부분을 키로 하고 인코더 부분을 키와 밸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어텐션 연산을 그대로 하도록
여기에다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코더에서의 아웃풋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문장 자기 자신, 아웃풋 문장 자기 자신만 보도록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 두 번째 어텐션 부분에서 인코더 부분의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현재 문장을 제너레이트 할 때 이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넌 리니어리티를 집어넣어 줘야 하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거를 하나의 이 블럭으로 해서 이 블럭을 n개 반복을 시켜줍니다. 원래 이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온 그 어텐션 올류 니드 논문에서는 이 n을 6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6개 쌓고 얘를 6개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코더 부분을 완료를 시키면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무엇이죠? 각각의 단어마다 주어지는 probability. 우리의 단어 집합에 10만 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개의 단어마다 probability를 주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뽑는 게 우리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큰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딕셔너리 사이즈에 맞는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단어에 대해서 probability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가장 probability가 큰 거를 뽑아주면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그런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주고 그다음에 디코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래 처음에 하던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 트랜스포머 구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당연히 훨씬 더 다른 그 전에 나왔던 이 구조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원래 문제인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외에 있는 다른 이제 워드를 인베딩하는 문제 혹은 다른 이제 텍스트를 이용한 문제들에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벌트나 GPT 같은 모델을 만들고 다른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초로 사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틴 폴딩에 대한 그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는 데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가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버트나 GPT와 같이 이제 NLP에서 꼭 필요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빌딩 블럭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얘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도 이제 굉장히 큰 장점들, 어떤 모델에 대해서든 퍼포먼스가 높게 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장의 길이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컴퓨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랑요. 그리고 어떤 뭐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점,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부가적으로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장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이제 LNN에서의 단점을 극복하여서 패러렐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RNN보다 훨씬 더 딥하게 더 많은 레이어를 더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를 엄청 더 많이, 지금 6개만 쌓았는데 더 많이 쌓을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더 긴 문장들도 잘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우리의 이제
이 컴퓨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트레이닝 시키기가 어려워요.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풀 때 트랜스포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 게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사용을 하는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델들은 보통 누군가가 이미 트레이닝 해 놓은 그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빨리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구조를 맞췄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